개축옥사 영창대군의 비극과 인목대비의 한 국모가 된 19세 규수. 임진왜란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1602년 51세의 조선 왕 선조가 19세의 임모광후 김씨를 계비로 맞이했다. 그 2년 전에 의인왕후 박씨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승하했다. 그래서 국모의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목소리가 조정에서 커졌다. 임모광후는 바로 다음에 정명공주를 낳았고 3년 후인 1606년 선조 39년에는 아들 영창대군을 낳았다. 55세의 늦은 나이에 대군이 태어났으니 선조의 기쁨은 컸을 것이다. 젊고 아름다운 왕비에게는 화려한 앞날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녀의 삶에는 곧 엄청난 비극이 닥쳐왔다. 대북과 소북의 분화, 비극의 시작. 대군의 탄생 후 조정에는 어두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임진왜란 중 세자로 책봉된 광해군이 이미 14년째 세자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란 중에 전국을 누비며 의병을 모았던 젊은 광해군. 선조는 전쟁이 터지자 황급히 서울을 버리고 파천하면서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했다. 그는 선조의 후궁 공빈 김씨에게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었다. 친형 임해군이 있었으나 성격이 거칠어 신임을 얻지 못했다. 돌아가신 의인왕후는 광해군을 예뻐했다. 선조가 계비를 맞아 영창대군이 태어나자 조정의 여론이 나뉘기 시작했다. 동인에서 갈려나온 북인이 집권을 하고 있었으나 이들이 광해군과 영창대군 파로 나뉘어 대북, 소북으로 갈렸다. 이산해, 정인홍, 이이첨 등 대북은 이미 10년 넘게 세자가 있으니 그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경 등의 소북은 적장자인 대군이 왕위를 승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왕이 된 광해군의 불안. 1608년 2월 선조가 병으로 돌아가셨다. 25세의 청춘인 임모광후는 졸지에 조선의 최고 어른인 대비가 되었다. 광해군은 33세였고 영창대군은 이제 3살이었다. 광해군이 왕위를 잇게 하고 날 대하듯 동기를 사랑하라고 한 선조의 유지가 공개되면서 광해군이 15대 왕으로 즉위했다. 소북의 영수 영의정 유영경은 선조의 유지를 감추었다는 죄목으로 탄핵을 받아 함경도 경흥으로 유배된 후 사약을 받았다. 소북의 주요 인물들은 모두 탄핵되고 대북이 권력을 잡았으나 광해군의 권력에는 불안 요인이 잠복해 있었다. 조정에는 최고 어른인 임목대비가 있었고 적장자인 그녀의 아들 영창대군이 자라고 있었다. 사건의 발단. 칠서의 변. 1613년 문경세제. 어두운 산길 상인을 습격해 은을 약탈하는 도적대. 광해군이 즉위한 지 5년. 문경세제에서 은 700냥을 약탈한 강도단 7명이 잡혔다. 잡고 보니 이들은 예사로운 강도범들이 아니었다. 쟁쟁한 집안의 자식들로서 모두 서자들이었지만 그 두목인 박응서의 아버지는 영의정을 역임한 박순, 서양갑의 아버지는 의주목사였다. 이들은 한강변에 모여 자신들을 강변치루라고 부르면서 술과 시로 날을 세우던 무리들이었다. 최상층 권력 가문 서자들의 강도 집단 은 700냥 등 화제가 된 사건이었으나 조사 내용은 이들이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벌인 단순한 강도 사건으로 파악되고 있었다. 그런데 대북파의 이이첨이 이 사건을 정치적인 기회로 이용하면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영모로 조작된 강도 사건. 이이첨은 박응서를 매수하여 잡힌 이들에게 영창대군을 추대하기 위해 영모 자금을 모았다고 거짓 자백을 하게 만들었다. 조선을 뒤흔든 개축옥사의 시작이었다. 개축옥사 대비의 친정 몰락. 이들의 허위 자백으로 대비의 아버지 김재남은 사약을 받고 세 아들도 처형당했다. 어머니 노씨는 제주도의 노비가 되었다. 8살 영창대군은 폐서인되어 강화도로 유배되었다. 가슴을 찢는 울부짖음. 광해군 일기에는 대비의 어머니 노씨가 맨발로 달려와 궁궐의 담장 밖에서 대비의 어릴 적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다는 기록이 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 애비를 죽이는데 어째 구해주지 않는단 말이냐? 어머니가 피를 토하며 울부짖는 소리를 담장 너머로 듣는 대비의 가슴도 피를 토했을 것이다. 영창대군의 비극적 죽음. 1614년 8살의 어린아이가 강화도 유배지의 뜨거운 온돌방에서 숨을 거두었다. 이 아이는 그 전에 이곳에 유배와 있던 영창대군이었다.
닫힌 방문, 밖에서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 아궁이에 불이 계속 지펴지며 방 전체가 뜨거워졌다. 그리고 8살 어린 대군은 뜨거운 방에 갇혀 죽어갔다. 광해군 일기에는 아래 같은 기록이 있다. 정왕이 강화부사로 온 후 영창대군에게 양식을 주지 않았고 주는 밥에는 모래와 흙을 섞어 주어서 목에 넘어갈 수 없도록 하였다. 정왕은 그가 빨리 죽지 않을까 걱정하여 그 온돌에 불을 떼서 아주 뜨겁게 해서 태워 죽였다. 강화도 사람들은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 패비와 서궁 유패. 1618년 광해군은 임목대비에게서 대비라는 호칭을 떼고 서궁에 유패했다. 당시 경운궁이고 지금의 덕수궁이다. 서궁마마로 불린 대비는 몇 명의 시녀들과 열악한 물자만을 공급받으면서 담장 안에 갇힌 생활을 했다. 인근의 백성들이 대비를 불쌍하게 여겨 식량을 몰래 가져다 주기도 했다. 이때 그녀를 모신 한 시녀가 쓴 개축일기에 자세한 이야기가 전한다. 인조 반정 광해군 패위. 엄마를 패하고 동생을 살해한 패모살제의 패륜 사건은 민심이 광해군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만들었다. 백성들은 전란 후 전후 복구와 궁궐 신축을 위한 각종 노역에 시달리면서 불만이 팽배해 있었다. 결국 1623년 김유, 이귀, 김자점 등 서인이 주도한 반정이 일어났다. 반정 세력은 광해군을 쫓아내고 선조의 손자이고 광해군의 조카인 능양군 이종을 16대왕 인조로 옹립했다. 대비의 절규와 복수 의지. 반정에 성공한 능양군이 임목대비를 찾아가 인사를 하자 대비가 아래처럼 말했다. 켜켜이 쌓인 그 한이 절절하게 느껴진다. 내가 기구한 운명으로 불행하게도 인륜의 대변을 만나 역괴가 선왕에게 유감을 품고 나를 원수로 여겨 나의 부모를 도륙하고 나의 친족을 어육으로 만들고 나의 어린 자식을 살해하고 나를 별궁에다 유폐하였소. 이 몸이 오랫동안 깊은 별궁 속에 처하여 인간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는데 오늘날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소. 임목대비는 광해군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 자신이 직접 그 목을 베겠다고 말했다. 한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원수이다. 참아온 지 이미 오랜 터라 내가 친히 그의 목을 잘라 망령에게 제사하고 싶다. 이에 도승지 이덕형이 그런 말씀은 인륜에 어긋나니 따를 수 없다고 답했다. 대비는 결국 도승지의 말을 따르지만 그녀가 남긴 말이 가슴을 아리게 한다. 부모의 원수는 한 하늘 밑에 같이 살 수 없고 형제의 원수는 한 나라에 같이 살 수 없다. 역괴가 스스로 모자의 도리를 끊었으니 나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갚아야 할 원한이 있고 용서해야 할 도리는 없다. 마무리. 슬픈 시. 늙고 지친 소 한 마리가 쟁기를 끌고 비가 내리는 논을 갈고 있다. 지나가던 대비가 측은하게 그 장면을 바라본다. 늙은 소는 기력이 다한 지 여러 해. 주인은 어찌하여 채찍질을 가하는가. 대비가 남긴 한시 한 수가 전해지는데 농촌의 늙은 소 한 마리가 힘겹게 일하는 것을 보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표현한 시이다.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고 느껴진다. 지금은 구리의 동구릉에서 선조 의인왕후와 함께 쉬고 계신다. 안성의 칠장사에서 아들 영창대군과 아버지의 원혼을 모셨다. 위의 한시는 칠장사에 가는 길에 지은 것이다.